예, 10회기 마지막에 손상된 뇌를 회복시키는 방법. 회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회복이 뭐냐. 이거는 제가 이 책에서 조금, 힌트를 따는데요. 이 책 제목이 생산적 책 읽기라는 책이에요. 와이프가 저보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내가 얼마나 책을 안 읽는다고 생각했으면 생산적 책 읽는 방식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라고 그럴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처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읽어보니까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습과 관련된 내용인데, 학습은 긴 여행과 같다. 특수한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것을 익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게 학습이고, 세상을 이해하고 마주보는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학습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 자신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게 학습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회복의 정의하고 아주 너무 일치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단순히 단약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나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라, 회복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고,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는 거고, 결국 자기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환경도 바꾸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자신의 미래도 바꾸는 것이 회복이다 라는 거죠. 그건 이제 과정인 거죠. 과정. 하루하루의 과정인 거예요. 회복은 결과물이 아니라 늘 하루하루의 과정인 거고, 회복은 약물을 하지 않은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인 거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사랑을 누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인 거고, 회복은 어떻게 보면 죽는 날까지 지속되는 마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모임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중독자분들이나 회복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도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독의 회복은 내 회복이고, 내 회복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제일 좋은 치료법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일 좋은 치료법은요, 꾸준히 받는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받는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치료의 끈을 놓지 않고 치료 체계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이거는 필로폰 사용자가, 이게 정상군이고 필로폰 사용하고 1개월 됐을 때 도파민 수용체 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2년이 지나니까 거의 원래 상태대로 회복되는 사진을 보였어요. 내가 어쨌든 회복한다는 뜻이거든요. 2년 정도 흘러야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더라라는 거고요. 이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우리한테 벌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도대체 뭐가 회복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뇌가 회복된다. 회복은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일어난다. 뭐가 회복되냐? 인지 기능이 회복이 된다. 전두엽 관리 기능, 예측 기능, 학습 기능,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인내력, 집중력, 이런 인지 기능들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이 된다. 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반복되는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무엇이 회복되느냐? 신뢰가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신뢰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약물 사용자들은 치료자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자기 자신도 못 믿는데 남을 어떻게 믿어? 나도 나 자신을 믿어본 적이 없고, 나도 나의 자신과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 신뢰 형성 관계 형성에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의사가 얘기한 것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본인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에서의 자신과의 신뢰 회복,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신뢰 회복, 가족과의 신뢰 회복은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치료 모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신뢰 회복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감과 소통 능력이 회복이 되거든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끝날 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누군가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서 심금이 울리고 내 마음이 울리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게 이게 공감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좋아져요. 감정이 마비되었고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웃기 시작하고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미안함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아, 나로 인해서 고생했던 가족들한테 대해서 미안함이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단약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고마운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다시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빠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국은 자신의 삶과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는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단약 회복은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단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고 오랜 기간 동안 행동을 연습하면서 인내하는 것이고 천천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씩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치료 참여가 제일 중요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 작은 실천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중독자들은 결심하고 의지를 강조하고 뉘우치고 이것도 약속하고 맹세하고 어기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깨닫고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거는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요. 의지는 회복하는 데 중요하죠. 의지 없이는 회복할 수 없지만 의지만 가지고는 회복할 수 없는 게 회복이고요. 단약에 대한 의지와 결심은 회복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일 뿐이고 회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아니다. 뭐가 필요하냐?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회복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중독의 핵심은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죠. 약물에 우리가 무력했고 내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소통을 통한 관계의 경험, 마음을 나누는 경험이 마음의 회복, 상처받았던 마음에 병들었던 마음을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솔직한 자기보고와 경청, 공감과 마음을 나누는 상호작용,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관계의 경험,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 자신과의 약속을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극기의 과정,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성취감을 통한 절망감과 무력감의 극복이 회복하는 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소통의 경험은 이게 어쨌든 진심을 담은 진심을 담은 자기 고백은 마음에 영혼을 울리는 힘이 있어요. 마음이 찡해지고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함께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나만 힘들었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쨌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있다라는 것,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 후원자가 있다는 것, 회복자가 있다는 건 어쨌든 절망감과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자신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고취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아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방을 쌓아가는 실천적 약속, 지킬 수 있는 약속, 평생 동안 단약하는 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지만 오늘 하루 잠자는 시간, 약 먹는 시간, 모임 참석하는 건 지킬 수 있는 약속이거든요. 그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지켜보는 경험,
내가 내 자신과 한 약속을 목에 칼이 돌아도 지키는 경험. 그거를 설사 한 가지를 빼먹었다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함과 걱정을 경험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이런 성취감의 경험은 쾌락 회로의 회복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신뢰 회복, 왜냐하면 자신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타인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의 신호가 회복자분들의 특성을 보면서 이게 이분들의 회복의 신호구나라는 게 있어서 이제 정리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귀가 열려요. 예, 예. 다른 사람들 얘기가 들어오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던 분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그거 관련된 자신의 경험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모임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재미있다고 느껴져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게 귀가 열리는 과정이 회복의 신호다. 예. 그 다음에 감정이 살아난다. 이게 미안함, 이게 무서움, 죄책감, 감사함 이런 감정이 살아나서 나로 인해 고생한 가족들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죄책감 같은 걸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웃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같이 웃고 즐기고 떠들고 농담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감정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맛을 경험합니다. 선생님 밥맛이 좋아졌어요. 무협지가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쁘다. 좋다. 오늘 참 하늘 파랗다. 이런 다양한 삶의 맛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도 쾌락 회로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삶에 소중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회복의 특성 중에 뭐냐면 다른 분들을 걱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관심을 갖는 누군가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자들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내 마음만 나만 쳐다보고 있던 시야가 타인으로 시야가 확장되는 거,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도 좋아져서 굉장히 차분해지고 인내력도 좋아지고요. 잘 견디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자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갈 텐데요. 회복자들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당당하고 떳떳해요. 근데 중독자들은 척하죠. 아닌 척하고 안 마신 척하고 안 한 척하고 나는 안 돼. 위축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회복자분들은 자신의 책임과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중독자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요. 원망하고 탓하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죠. 회복자들은 수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 검토를 하고 말을 듣기 시작하고 스토리를 짜다니는데 중독자분들은 자기중심적에서 말을 듣지 않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에요. 그 다음에 회복자분들은 내가 단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근데 중독자분들은 내가 단약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자꾸 갖다 붙여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독자분들은 의지와 결심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회복자분들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회복자들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중독자들은 주의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회복자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단약 모임이나 AA 모임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자발적으로 찾아다니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하고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근데 수동적이고 우전적이죠. 중독자들은 가족이 날 도와줘야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구하고 자신의 의무는 소홀히 하고 권리만 요구하지만 회복자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 의무에 집중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질문을 끝나고 받을까요, 선생님? 네. 이게 다 끝나갔, 아직도 많이 남았네. 네. 그래, 네. 그리고 회복자는 기다릴 줄 알고요. 중독자는 성급하고 헌신적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중독자는 보상을 받기를 바라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중독자는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예.
근데 회복자는 현재에 대해서 충실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자는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만 회복자는 자기를 돌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봅니다. 그리고 중독자는 안일하게 생각해요. 이번엔 다르겠지,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회복자는 진지하고 절실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자는 수용적이고요. 이건 했던 것 같다. 회복에 대한 중요한 태도, 마음들은 어쨌든 긍정적이고 자발적이고 능정적인 태도와 자연보상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일에 만족하는 연습, 소확행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연보상 활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늘 자기에게 내가 이런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편안하게 쉬게 만들고 행복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내가 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연습은 꾸준히 필요한 것 같고, 김태원이 옛날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10년 전이네. 벌써 나는 마약으로 다 잃었다. 다시 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제 알았지만 세상엔 마약보다 재미있는 일이 많다.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를 갖고 왜 그것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재발과 관련된 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동적이고 우전적이고 잦은 자존감, 안일한 마음. 안일한 마음이 제일 심한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절망감과 패배의식. 이게 이제 재발과 관련된 태도와 마음이고요. 어쨌든 이게 재발을 반복하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늘 우리 모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발을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치료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고, 재발도 결국은 회복의 과정이다.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내가 멀리 와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재발, 그렇기 때문에 재발 신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지만 강조하면 재발 신호다. 일상의 작은 실천을 빼먹는 것, 바늘구멍, 이거 재발 신호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이거 재발 신호다. 짜증나고 예민하고 지루하고 서운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면 이거 재발 신호다. 예. 그래서 그런 재발 신호들이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할게요. 하나만, 네, 하나만. 네. 사실 병원에서